해남군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곱품질살 생산 재배기술 교육을 할 농업기술센터 벼 담당자 최영경입니다. 오늘 교육할 순서입니다. 먼저 작년 2020년 벼농사 재배에서 주요 문제점과 우리 지역 재배 품종 설명, 작년 수량이 감소한 원인, 그리고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한 땅심 높이기, 안정육묘에 대해 말씀드리고 물관리, 잡초 방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홍명나방 즉 희사라고 하죠. 홍명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해충으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7월 중순에 첫 비례를 하는데 작년은 한 달이 빠른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하여 잎을 말아버리는 피해를 주기 시작하였고, 홍명나방은 보통 1년에 2번 정도 번식을 하는데 작년은 빠른 비례로 3회 또는 4회까지 번식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성충과 유충이 혼재하여 방제가 잘 안 되었으며, 방제 적기는 1에서 3년인 어린 유충일 때, 즉 논에서 잎이 한두 개 말릴 때 적용약제로 방제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잎 도열병입니다. 작년은 60일 정도 긴 장마와 7월달 7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야간 기온이 2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이상 저온으로 도열병 발생 조건이 좋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긴 장마로 인한 일조 부족과 일부 포장의 질소 가비로 벼가 연약하게 자라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잎 도열병을 제대로 방제를 못하고 8월 출수기 때 방제를 소홀히 한 포장을 중심으로 이삭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여 또한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비례해충인 벼멸구입니다. 바닷가 지역인 송지 부평 쪽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예찰을 했을 때 매년 벼멸구가 발생했던 곳이 일반 포장보다 밀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작년은 짧은 기간에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날씨 등 생육 환경이 벼멸구에 좋지 않아 날개가 달린 장시형과 날개가 없는 단시형이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 속도가 빨랐고 피해 면적도 많았습니다. 벼멸구는 초기 방제가 중요하므로 발생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주요 문제점 중에 마지막으로 가을 가뭄입니다. 긴 장마와 9월 태풍으로 인해 농가들이 9월 초부터 완전 물대기를 빨리 해버렸고, 그 이후에 비가 거의 안 와 가을 가뭄으로 인한 천립종이 감소로 수량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후기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 공공비충비 품종을 보면 20년에는 세척무가 10개 지역에서 21년에는 순천을 제외한 전 시군의 공공비충미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남의 공공비충미 품종은 새일미와 새청무입니다. 새청무는 중만생종으로 청무와 새누리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새청무는 다른 품종과는 달리 수발화가 강하고 도정 수율이 높고 수량이 560kg로 수량도 많은 편입니다. 재배상 유의점은 새청무는 분할을 많이 하는 품종으로 6월 20일 이후에 늦게 이양하면 늦게까지 새끼를 쳐 청미 발생과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재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일미입니다. 영원한 평야지 1, 2 모작 지대 전용 품종이며 수량이 585kg로 많은 편입니다. 재배상 유의점은 수발화가 약하므로 적기 수확을 하여야 하며 분할 궤도가 좁아 잎집 무늬 많은 병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벼멸구 등 해충에 약해 재배 시 방제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 수량이 시바르 정 300평에 433kg로 수량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 지역 기상 분석을 보면 평균 기온은 장마로 인한 7월에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분할과 배알수가 적었습니다. 다음은 강수량입니다. 역시 장마로 인해 7월달 강수량이 많았으며 9월 중순 이후 비가 거의 안 와 가을 가뭄으로 인해 천립중 감소로 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벼 주요 생육 시기인 7월부터 10월 일조 시간을 보면 7월달에 일조 시간이 적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으며 8, 9월달 출수 및 등숙기일 때 일조 시간이 적어 수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량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보면 포기당 줄기수인 주당 수수, 줄기당 배알수인 수당 잎수, 벼알의 등숙 정도, 현미 천립중의 무게로 이 요소들이 벼의 수량을 좌우합니다. 해남군 작년 쌀 수량은 433kg로 30년 만에 수량이 제일 적은 해였습니다. 긴 장마로 인해 짧은 이삭과 줄기당 벼알수가 감소한 것이 수량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등숙 비율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이 4개인데 그중에 벼 출수기와 등숙기 때 피해를 준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이 제일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의해 이삭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병과 하얗게 변하는 백수가 많이 발생해서 비아리 여무는 등숙 비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주요 병해충인 홍명나방, 도열병, 벼멸구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또한 등숙 비율이 낮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수량 감소의 마지막 원인인 현미체육증입니다. 작년은 긴 장마와 4개의 태풍으로 인해 논 말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9월 초 태풍 하이슨이 지나간 뒤 바로 논을 말려버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학기까지 거의 비가 안 오는 바람에 가을 가뭄이 지속되었죠. 결국 9월 초부터 평년보다 이런 완전 물때기로 인해 나락 여물이 덜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숙기 중간에 한 번씩 물을 데워준 농업인들은 일반 농업인들보다 평균 10% 이상 더 수확을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완전 물때기 시기가 쌀 수량과 밥맛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당심을 높이기 위해 첫 번째로 유기물 투입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적정 유기물 함량은 kg당 25에서 30g인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네, 바로 볏짚을 논에 넣어두지 않고 소모기로 다 수개버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볏짚을 투입하지 않으면 한 해에 없어지는 유기물량이 1모작 75kg, 2모작 113kg까지 없어집니다. 유기물적 볏짚을 논에 넣어줬을 때 일반 화학비료만 넣을 때보다 완전 미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볏짚 600kg의 양분 함량을 보면 유기물 174kg이나 들어있고 화학비료인 질소, 인산, 칼리가 많이 들어있으며 또한 벼에서 제일 중요한 규산이 63kg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벼 수확 후 볏짚을 다시 논으로 썰어 넣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볏짚을 넣으면 수량이 20% 이상이 증가하고 완전 미율이 2.7% 증가하고 신복백률도 3.5%나 감소하기 때문에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볏짚을 다시 넣어야 합니다. 다음은 규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규산을 준 곳은 벼잎이 꼿꼿하게 서 있죠. 규산을 주지 않으면 똑같은 품종이라도 이렇게 잎이 축 처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벼에서 규산의 역할을 보면 벼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성분으로 질소의 8배 정도 필요하고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서 쓰러짐과 각종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잎이 직립으로 되어 햇빛을 더 잘 받아 강합성을 잘해 등숙률도 향상이 되고 체내 질소 함량을 조절하여 단백질 함량을 낮춰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규산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논에 토양 검정을 해서 kg당 157mg 이하이면 규산을 줘야 하는데 논 경운 시 투입하여 잘 혼합하게 하면 됩니다. 늦어도 미끄럼 주기 2주 전에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주는 양은 3년을 주기로 10아르당 즉 300평에 200에서 250kg을 주면 됩니다. 벼 육묘의 종류는 10일 정도 키우는 어린모, 15일에서 20일 키우는 치묘, 30일 이상 키우는 중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치묘를 키우면서 어린묘 파종량이 200g 이상을 뿌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밀식으로 인한 벼 소질 불량으로 각종 육묘상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묘 육묘 기간에 맞게 파종량을 조절하여 건전 육묘를 할 수 있게 하여야겠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있는 파종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파종량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0g은 한 상자에 5,000개 정도 벽시가 뿌려집니다. 180g은 약 7,000개 정도 뿌려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220g은 8,500개 정도, 300g은 11,000개 정도가 뿌려집니다. 다음은 안정육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차각막과 오른쪽은 부직포 육묘죠.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육묘가 차각막 육묘입니다. 전에는 부직포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농업인들이 번거롭게 생각해서 차각막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차각막은 단순 햇빛만 가리는 기능만 있지 온도 관리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각막은 온도 관리가 안 돼서 육묘상 병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야간에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질 때 부직포를 덮어서 반드시 온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모내기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 이항젓기는 생육기간이 긴 중만생종은 6월 4일, 중생종은 6월 12일, 생육기간이 제일 짧은 조생종은 6월 중순입니다. 전에는 우리 지역 이항 시기는 5월 초중순으로 굉장히 빨랐지만 이항 시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다행히 지금은 5월 하순, 6월 초순까지 늦어져 적기에 이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항을 빨리 하면 고온 등수고로 인해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늦게 심으면 신뽕백미 등 미질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드문 못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문 못심기는 말 그대로 단위 면적당 심는 육묘 상장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바르당 즉 300평에 30개에서 10개 이하로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재직 주수인 3.3제곱미터 즉 평당 60에서 70주에서 50주나 30주로 줄여서 심는 것입니다. 드문 못심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50주 이하는 전용 이항기를 사용해야 하고 37주는 포기 사이가 3cm라 결주가 생기면 6cm가 되어서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포기수를 적게 심기 때문에 분할이 적은 품종인 신동진 같은 품종을 지향을 하고 분할을 많이 하는 새청무 같은 품종을 심어야겠습니다. 처음 모내기를 했을 때는 물을 얕게 대고 분할기는 물을 깊게 대어 충분한 분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내기하고 30일 전후는 중간 물대기를 해서 헛색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생기는 유수 형성기와 출수기 때는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벼가 익어가는 등숙기 이후는 물 걸러대기로 뿌리 활력을 높여주고 출수 후 35일 전후에 완전 물대기를 하면 됩니다. 생육 시기별 물 관리에서 7월 초중순경 중간 물대기를 하고 유수 형성기에 물을 댈 때 한 번에 많은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래 3, 4시간 정도 잠깐 물을 대고 물이 빠지면 3일 간격으로 다시 물을 잠깐씩 대는 간단 간수를 해야 합니다. 간단 간수를 하게 되면 뿌리가 깊게 내려 뿌리 활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인 수인기는 이삭이 급속히 자라는 시기라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벼가 제일 약한 시기로 특히 냉해가 우려가 될 때는 물을 7cm 이상 깊게 대어 냉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벼가 익어가는 등숙기 물 관리입니다. 벼가 익어갈 때 완전 물대기 전까지 앞에서 말한 간단 간수를 해서 논이 바로 마르지 않도록 해 뿌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등숙기 완전 물대기 시기는 보통 출수 후 35일 전후에 하면 되는데 본인 논의 특성에 따라 물빠짐이 안 좋은 논은 일찍 하고 물빠짐이 좋은 논은 좀 늦게 해야 밥맛이 좋은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잡초는 왜 문제가 되는가요? 잡초는 벼와 양분 및 공간과 햇빛을 경합을 하고 잡초에서 병해충 서식지가 되고 또한 벼가 연약하게 자라 잘 쓰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결과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초제가 잘 듣지 않는 저항성 잡초 방제입니다. 저항성 잡초는 물달개비, 알방동산이, 올방개, 올챙이 고랭이 등이 있고 이 저항성 잡초는 체계 처리를 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체계 처리 시기별 제초제 처리 시기를 보면 모내기 전 처리와 이항 후 7일 또는 12일 전후에 처리하는 초중기 제초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것으로 잡초 방제가 다 안 되었을 때는 후기 경첩 처리로 잡초 방제를 낮춰야 저항성 잡초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잡초 방제의 성공은 철저한 물관리와 제초제 처리 시기입니다. 처리 시기는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며 균일한 정지 작업으로 제초 효과를 높이고 제초제 처리 후 철저한 물관리와 최소한 5일 정도 담수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저항성 잡초는 체계 처리를 해야 하며 경협 처리제는 살포시는 제초제 전용 노즐을 사용해서 제초제가 잎에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피해입니다. 먼저 메소토리온 성분이 들어있는 제초제 피해입니다. 보통 통일계 품종과 흑미 같은 유색미 품종에서 잎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묘와 말라 죽는 고사 피해가 나오니 제초제 처리 시 유의하셔서 살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자민 사이클론 성분의 피해입니다. 이것도 역시 통일계 품종과 유색미 그리고 찰벽 품종도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 시 꼭 성분을 확인하시고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잡초성묘 액미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미는 논과 밭에 야생적으로 생존하는 벼이고 탄립이 잘 되고
종피가 붉은색이며 키가 크고 까락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액미를 방제를 하려면 4월 중순경에 담수를 해서 액미 종자 발화 후 비선택성 제초제를 방제를 하고, 특히 액미가 많이 발생한 직판호는 기계 이항을 윤환 재배로 서 밀도를 낮춰야 합니다. 순도 높은 종자를 사용해야 하며 봄가리나 가을가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에서 액미를 제거 시 이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 완전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품주자 생산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지역에 맞는 밥맛이 좋은 고품질 종자를 선택해야 하며 적기 모내기를 하여 완전 미수량을 높여야겠습니다. 또한 볏짚을 썰어 넣고 규산을 지용해서 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바르당 300평의 질소질 비료를 9kg로 줘서 수량보다는 품질을 높여야겠습니다. 생육 시기에 맞는 물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로 고품주사를 생산해야겠습니다. 중만생종은 출수 후 60일경에 수확을 해야 고품주사를 생산할 수 있듯이 적기 수확을 하여야 하며, 수확 후에도 건조 시 50도씨 이하로 말려야 하며 저장 시 수분 함량을 15%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품질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가지만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고품질 품종 선택, 적기 이양, 표준 시비, 적정 물관리, 적기 수확, 수확 후 관리와 같이 모든 분야가 잘 관리되어야 밥맛이 좋은 고품질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서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하셔서 풍년농사, 돈 많이 버는 벼농사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